스타트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사무실에 많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서 뭐 그런 로열한 일을 한다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모든 스타트업 책들 보면 다 고객 집착,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숙박업주들한테 물어보면 숙박업주를 찾아온 팀이 저희밖에 없대요. 근데 한국에서 숙소하는 팀 한 200팀 넘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 고객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UI UX 디자이너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비자가 편한 게 최고의 UI UX다라고 하면 구글은 바보도 아니고 검색 3번 하면은 로그인 창 띄우는데 그건 소비자한테 편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저희의 꿈은 에어비앤비를 이기는 건데요. 저희가 베팅하고 있는 건 사실 플랫폼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든요. 6명의 팀원으로 60억 정도의 시리즈 A를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내 여행을 해봤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를 거쳐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카티오를 창업한 지현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은 파인호스트라고 숙박업주들이 사용하는 여러 예약 채널에서 들어온 예약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고객 관리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숙박업주들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쓰게 되는데요. 뭐 야놀자, 에어비앤비, 네이버, 여기어때, 사용하는 앱도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됩니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오버부킹 문제인데, 예약이 겹치면은 고객한테 컴플레인도 바로 날아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숙박업주분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에 모아서 관리하고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치동 키드였고, 친구 아빠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친구 집 놀러 가면 친구 아빠들이랑 이제 대화할 순간들이 되게 많으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면 자기랑 일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에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착착착착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날에 저는 포르쉐를 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포르쉐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거지라고 보면은 되게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탄 사람들보다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더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재화에 인생을 베팅한 게 부자가 되는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 2학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당시에 미국 LA에 가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장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창업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했었던 활동이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쓰고 창업과는 다른 일들에 시간을 쏟으면서 이게 맞나? 연구대 창업학회 중에 인사이더스라는 학회가 있었는데, 뒤풀이 자리에 교님이 앉으셨는데, 당시에 그분이 광인회관이라는 집에서 창업자들을 모은다고 들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준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합정동에 반지하였거든요. 3평짜리 방. 나보다 한 2단계 앞서인 창업자들을 보고 배우면서 창업을 좀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아이템은 멘토링 아이템이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었던 건 학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경기고에서 연세대학교를 간 대학생이 있으면 그걸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랑 이어서 멘토링 피를 받는 거였고, 월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대학생 개인한테는 큰 돈이었고, 학부모들 만나면서 얘기들을 막 했었었는데,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서 혹시 메가스터디에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뭔가 제 꿈의 끝이 메가스터디인 것 같더라고요. 알 수 없는 감정들을 휩싸이면서 광인회관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꿈꿔왔던 건 항상 일론 머스크, 뭐 브라이언 체스키 이런데,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사업들은 뭔가 한국에서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았고, 진짜 글로벌 임팩트가 큰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의 기준은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업, 2번째는 글로벌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업, 3번째가 저평가 우량주되어 있는 시장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다 기회라고 보는 시장에 내가 뛰어드는 건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었고,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게 여행 시장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템은 여행 계획 앱이었어요. 틴더처럼 컨텐츠를 휙휙 스와이프 하기만 하면은 여행 계획을 세워주고 예약까지 해결해주는 앱이었습니다. 최연소 장관상도 타고 투자도 이걸로 많이 하겠다고 하고, 근데 창업자들은 다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에서의 B2C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100원을 내서 1000원을 얻어야 되는 싸움인 거잖아요. CAC와 LTV의 레이티오로 운영되는 게 사업인데, 여행이란 건 리텐션이 내재적으로 주기가 길잖아요. 사실 내가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케냐도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고 다양한 스팟들을 커버리지를 가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은 엄청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넷플릭스 내일 볼래라고 하면 갈 수 있지만, 너 내일 여행 갈래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막 퍼포먼스 마케팅 해도 CAC 엄청 높고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을 발라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중개업이잖아요. 결국 수수료 장사하는 비즈니스인데 고객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너무 명확합니다. 말이 안 된다. 여행 B2C는 안 된다. 또 심연에 빠졌죠. 여행 시장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2명 있거든요. 하나는 부킹닷컴이고 하나는 에어비앤비입니다. 둘 다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부킹닷컴은 API 쫙 깔아서 예약 관리하는 곳들을 하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리조트나 호텔이나 이런 영역이 아닌 홈 앤 빌라 같은 에어비앤비 한다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새로운 공급처들을 만든 플레이어잖아요. 에어비앤비가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막 남의 집에서 자는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집을 짓거나 호텔 방을 지어야만 공급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면 이걸 쉐어링을 통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방식 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두 플레이어 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에서는 B2C를 하는 건 결과값이고, 기저에는 B2B가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행 B2B를 해야겠다. 팀원들한테 다음날 선포했죠. 우리는 제주도에 가야 된다. 숙박업주들은 제주도에 다 몰려있고 우리는 그들 옆에서 생활하면서 들어야 된다. 저희가 22년 9월에 팀원 전원을 이끌고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숙박업을 아는 게 없잖아요. 똑똑 문 두드린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고 개발자들이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엄청 숙박업의 활황이었어요.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다 국내 여행의 부킹이 엄청 늘어나고 공급자들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장이었어서, 찾아가면은 안 사요. 진짜 가가지고 막 저희 청소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막 저기 자녀 보이면 연고대생들인데 과외 드릴게요. 마을에서 잔치하면 가서 고기 구워주고 조금 마음을 열어주고 갖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었던 게 저희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해줬던 얘기들이, 오버부킹 문제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다른 플랫폼들을 못 쓰겠다. 플랫폼들을 늘리는 게 예약에선 더 좋은데 중복 문제 사고 나면 피해가 더 크고 스트레스 더 크니까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서 인스타에서 그냥 직거래하고 싶어요. 첫 번째 계약을 따고 다 같이 붙어서 2주 만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 고객이 3명이었어요. 제주도에 들어간 지 한 60일 해서 70일 차가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콜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고 싶다. 무슨 일이지? 딱 뉴스를 보니까 해외여행이 풀리고 사람들이 국내 여행들을 다 취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공포가 스며들고,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연고대 애들 와서 과외 주던 애들, 막 고기 구워주던 애들,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네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한 70일 차부터 100일 차까지 숙박업주를 한 100개까지 확 늘렸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숙소들이 저희 걸 쓰게 되니까 다른 숙소들도 다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인스타그램에서 감성 숙소, 제주도 숙소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대부분의 숙소가 다 저희를 통해서 예약을 받는 숙소들이어서 다른 경쟁사 플레이어들이 한 몇 년 가까이 모았던 숫자들보다 저희가 6개월 만에 모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24년 초부터 BEP를 넘었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배가 따뜻하더라고요. 현금 이렇게 꼬박꼬박 보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도 부자로 살 수 있겠다.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등 따숩게 살다가 되게 우연한 계기로 글로벌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숙박업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커뮤니티를 들어온 하와이에 사는 한인 숙박업주가 저희 거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해줬던 게, 해외도 이제는 에어비앤비나 VRBO의 예약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이렉트 부킹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마침 해외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저희한테 한국 놀러 올 건데 너네 숙소 혹시 협찬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해외에서 한국 숙소들을 팔고 반대로 나 해외에서 이런 숙소들이랑 알고 있는데 너네 이 숙소들도 혹시 팔래? 라고 하면서 세일즈도 연결해 주더라고. 글로벌리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로벌 가야겠다, 에어비앤비 이기는 꿈 실현할 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라운드를 시작하고 한 2주 만에 클로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신기했던 건 첫 커리어인 대학생들 6명이서 모여있는 회사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좀 이뤘던 재밌는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펀딩 받고 저는 진짜 부푼 꿈을 안고 하와이 갔는데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B2B 사스를 하는 거면 세일즈 디렉터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되지만 호텔이나 숙소는 링크드인 안 하거든요. 좀 레이시즘 발언이긴 한데, 노바디 몽키가 되기보다 퍼니 몽키라도 되자. 진짜 저희 제안서랑 막 상장 같은 걸 뽑아서 진짜 한국에서 왔는데 너네 숙소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상 줄게, 호텔 로비 가가지고 세일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문전박대 당하는 경험들을 하다가 엄청 우연하게 하나의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콜드콜은 엄청 많이 받아봤고 만나자는 요청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직접 이렇게 머리 박고 하는 애들 처음 본다, 자기 홈파티 하는데 불러가지고 관계들을 쌓다가 너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호텔이랑 POC 계약을 맺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막 에어비앤비를 이기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코웃음 치고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바보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전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카티오가 정말 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에어비앤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에어비앤비를 되게 존경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에어비앤비가 만들고 있는 비전이 저희랑 되게 일치해서 더 이기고 싶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의 가능성에서만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시대적 요구랑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충돌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정보가 인터넷에 엄청 널리게 되면서 더 싸고 직거래를 원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걸 찾는 데 비용들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더 싸게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플랫폼의 로직은 거기에 내가 중개하는 수수료를 붙여서 가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대의 요구랑 충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2C로 플랫폼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은 더 이상 SNS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예약까지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수수료 없이도 예약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는데 플랫폼은 계속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을 고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스타트업이 제발 망할 것 같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변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인생은 상수거든요. 모든 시도에는 내가 정말 이 시도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성공 아니면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광해대간에 있는 파운더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4,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배움의 과정들을 축적해서 성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저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100%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커싱 내려야 되는 것들은 이 일의 실패 가능성보다 이 일이 잘 됐을 때의 업사이드 크기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부분 안 됐을 때 어떡하지, 안 됐을 때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회가 최적화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스타트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사무실에 많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서 뭐 그런 로열한 일을 한다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모든 스타트업 책들 보면 다 고객 집착,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숙박업주들한테 물어보면 숙박업주를 찾아온 팀이 저희밖에 없대요. 근데 한국에서 숙소하는 팀 한 200팀 넘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 고객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이 얘기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 변화를 만들 거라면 저는 고객의 보이스를 참고해서 창업자의 머리로 생각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선이 아니고 변화를 만드는 게 전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 거면 창업자가 그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객 인터뷰도 사실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대부분 막 고객 인터뷰를 하고 오면 막 고객이 이거 해달래요 저거 해달래요 라고 하면은 다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고, 그런 개선을 하게 되면은 뭐가 변하지라고 하면은 사실 큰 임팩트가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UI UX 디자이너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비자가 편한 게 최고의 UI UX다라고 하면, 구글은 바보도 아니고 검색 3번 하면은 로그인 창 띄우는데 그건 소비자한테 편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UI UX의 정의를 기업이 원하는 바를 마찰 없이 고객한테 전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팀 내부나 아니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자기 머리로 내린 결론들의 수가 적을수록 그 회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약해지고 성공으로 가는 확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토스가 어떤 기능 만들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한 1, 2주면 제품 그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껍데기를 그대로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 간편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들을 파야 될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의 백사이드에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레거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고객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정말 스타트업이 구축할 수 있는 해자라고 생각하고, 팀 내부나 아니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자기 머리로 내린 결론들의 수가 적을수록 그 회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약해지고 성공으로 가는 확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한 배움들을 계속 축적해서 더 큰 성공을 에임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저희는 더 적은 수로 에어비앤비를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할 거면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을 바라려면 고객들이 우리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고객들이 어느 순간부터 에어비앤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축적해 나오는 과정들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고객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